최근 국제군사 언론 지형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그동안 한국의 항공전력을 은근히 낮춰보거나 최소한 자국 전투기 테자스보다 우위에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던 인도 군사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KF-21 전투기를 집중 조명하며 평가를 바꾼 것이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 변화가 단순한 기술 소개 수준이 아니라 노골적인 비교와 인정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인도 현지 언론은 KF-21을 두고 테자스보다 치명적이며 동시에 F-35보다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이 장면이 갖는 상징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인도는 오랜 기간 자국산 경전투기 테자스를 국가적 자존심으로 내세워왔고 방산산업 역시 정치와 결합된 민감한 영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언론이 공개적으로 한국 전투기의 우수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기술 격차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는 과거 FA-50과의 경쟁 구도에서 테자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테자스를 대형 전투기로 개량해 KF-21과 직접 경쟁시키겠다는 구상까지 내놓았던 국가다. 그런 인도가 스스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배경에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인도 언론은 KF-21 개발 속도와 체계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약 22년 만에 차세대 전투기의 개발과 양산 체계를 사실상 완주한 반면 테자스는 40년이 넘는 개발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대량 생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비교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기술 통합 능력의 차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도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 간극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인도 매체들이 KF-21을 F-35의 대안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KF-21이 단순히 제3세계용 경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설계와 현대적 전자장비를 갖춘 실전적 플랫폼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국가에 F-35를 도입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나 재정적 제약이 큰 국가들에게 KF-21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따랐다. 과거 한국 항공산업을 과소평가하던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인도만의 시각전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도가 가진 군사적 위상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잠재적 초강대국 후보로 평가받는 국가이며 대규모 병력과 방대한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 국가의 언론과 전문가 집단이 한국의 전투기 개발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글로벌 방산시장 전반에 강한 신호를 던진다. KF-21이 더 이상 지역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는 메시지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언론 보도가 아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인도의 자존심과 한국 항공산업의 도약이 정면으로 교차하는 지점이며 앞으로의 전투기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이름이 바로 KF-21이다. 인도가 한국의 KF-21 전투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그 핵심에는 인도 방산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테자스 전투기와 아준 전차 사업이 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인도의 기술적 야망을 대표했지만 동시에 인도식 무기 개발의 한계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 공군이 노후화된 위그 21을 대체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추진한 국가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인도는 자립국방을 목표로 경전투기 개발에 전력을 쏟았고 테자스는 그 결정체로 소개됐다. 그러나 개발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하게 흘러갔다. 반복되는 설계 변경, 외국산 핵심 부품 의존, 시험 비행 지연이 겹치면서 일정은 수십 년 단위로 늘어났다. 결국 양산이 시작된 시점은 2010년대에 들어서였지만 그마저도 안정적인 전력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문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테자스는 실전 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능 논란에 시달렸다. 인도 공군은 주문한 물량을 제때 인도받지 못했고 전투기 운용 속도 역시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 해외 수출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큰 타격을 입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발생한 연료와 유압 개통 문제, 무리한 시험 비행 이후 벌어진 추락사고는 인도 방산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이 사고로 조종사가 사망했고 테자스 도입을 검토하던 국가들은 빠르게 발을 뺐다. 아르메니아가 약 12억 달러 규모로 논의되던 테자스 도입을 전면 취소한 사건은 상징적이다. 결정은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니라 인도 방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신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부에서는 테자스를 세계 최강 전투기라고 지켜세우는
과장된 담론이 반복됐다. 기술적 현실과 정치적 자존심 사이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진 것이다. 아준 전차 역시 다르지 않다. 수십 년간 개발을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과 안정적인 실전 배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복잡한 관료체계, 분산된 책임 구조, 그리고 현대 무기 개발의 필수적인 통합 시스템 관리 능력의 부재다. 여기에 숙련된 생산 인프라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인도방사는 반복적인 지연과 품질 문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내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자국 방산업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납기 준수를 요구하는 장면이 연출됐고, 언론 역시 더 이상 무조건적인 찬양만을 이어갈 수 없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테자스와 아준을 둘러싼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서 외부의 성공 사례를 냉정하게 비교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KF-21이 대비되기 시작했다. 인도 언론이 KF-21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성능 이전의 개발 과정 그 자체였다. 계획된 일정 내에서 시험 비행을 반복하고 체계 개발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가는 모습은 인도방산이 그토록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경로였다. 테자스가 상징이었던 자존심의 영역에서 KF-21은 냉정한 현실 비교의 기준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KF-21 전투기가 국제군사 언론의 중심에 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한 성능 홍보가 아니라 개발 과정 전반에서 보여준 속도와 안정성에 있다.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라는 가장 복잡한 국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일정 관리와 기술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했다. 이는 전투기 개발을 경험해본 국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다. KF-21 개발 초기만 해도 회의적인 시선은 적지 않았다. 스텔스 설계, 고성능 항전 장비, 대형 쌍발 전투기라는 목표는 한국 항공산업의 경험치를 넘어선 도전으로 평가됐다. 2000년대 초 사업 착수 단계에서조차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고, 내부에서도 완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적 욕심보다 현실적인 단계 설정을 택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으려 하지 않고 명확한 블록 개념을 통해 발전 경로를 설계한 것이다. 이 전략은 시험 비행 단계에서 빛을 발했다. KF-21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비행 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설계 신뢰도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각 단계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하는 체계가 작동했고, 이는 전체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런 흐름은 인도 언론이 테자스와 비교하며 반복되는 시험 실패와 일정 붕괴가 아닌 계획된 시험과 수정이 순환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KF-21은 현실적인 균형을 보여준다. 완전한 내부 무장창을 갖춘 초고도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외형적 스텔스 설계와 최신 전자장비를 결합해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플랫폼을 구현했다. 이는 고비용과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극단적 설계 대신 가성비와 확장성을 우선시한 선택이었다. 인도 언론이 KF-21을 두고 F-35보다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위협적인 전투기라고 평가한 배경이다. 특히 항전 장비와 센서 융합 능력은 KF-21의 강점으로 꼽힌다. 다수의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해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구조는 현대 공중전의 핵심 요소다. 이 분야에서 KF-21은 기존 4세대 전투기와 명확한 선을 긋는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실전 운용에서의 효율성은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인도 매체들이 특히 놀라워한 부분은 양산 전환 속도다. 전투기 개발에서 시험 단계와 양산 단계 사이의 간극은 종종 수년 단위로 벌어진다. 그러나 KF-21은 체계 개발 마무리와 동시에 양산 준비를 병행하며 이 간극을 최소화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조율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 방산과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KF-21은 화려한 수식어보다 결과로 증명된 전투기다. 계획된 시간 안에 하늘을 날았고 문제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했으며 이제는 실제 전력화와 수출이라는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인도 언론이 KF-21을 통해 자국 방산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국가 산업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KF-21이 국제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불가피하게 다른 전투기들과의 비교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도 언론이 KF-21을 조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대상은 미국의 F-35, 중국의 J-20, 터키의 간, 그리고 인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AMC-A였다. 이 비교의 핵심은 단순한 성능 우열이 아니라 각 전투기가 놓인 현실적 조건과 선택의 문제다.
F-35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비싼 전투기이기도 하다. 도입 비용뿐 아니라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운용 데이터 접근까지 모든 과정이 미국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인도 언론은 이 점을 지적하며 F-35가 필요한 국가는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위치가 부각된다. KF-21은 F-35 수준의 극단적 스텔스성을 목표로 하지 않는 대신 정치적 부담과 비용을 대폭 낮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분석됐다. 중국의 J-20 역시 비교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다. J-20은 외형적 스텔스와 대형 기체라는 점에서 KF-21과 자주 대비되지만 실질적인 운용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인도 언론은 J-20을 두고 실전 경험과 신뢰성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요소가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산 전투기의 경우 도입 이후 기술 지원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정치적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달리 KF-21은 서방 체계와의 호환성과 투명한 운용 구조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터키의 카니엔 전투기와의 비교도 흥미롭다. KA는 터키가 독자적인 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상징적 프로젝트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제 비행시험과 체계 완성도 측면에서 KF-21이 훨씬 앞서 있다는 점은 인도 언론도 인정한 부분이다. 야심찬 설계와 정치적 메시지는 강하지만 당장 전력화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는 KF-21이 더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인도가 추진 중인 AMCA는 이 비교의 정점에 있다. AMCA는 인도가 테자스 이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구상이다. 그러나 인도 언론 스스로도 AMCA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테자스조차 안정적으로 양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복잡한 스텔스 전투기를 완주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KF-21은 인도에게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 이상이 아닌 실제로 완주에 성공한 사례로서 말이다. 결국 이 비교에서 KF-21이 차지하는 위치는 명확하다.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전투기는 아닐지라도 가장 현실적인 균형을 이룬 전투기라는 점이다. 스텔스, 전자전, 항전 장비, 그리고 비용과 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했을 때 KF-21은 다수 국가들에게 인도 언론이 KF-21을 두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투기라고 평가한 이유는 바로 이 냉정한 계산 위에 서 있다. KF-21이 단순한 개발 성공 사례를 넘어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수로 떠오른 이유는 아직 정식 전력화 단계에 완전히 진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출 논의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인도 언론이 주목한 대목 역시 여기에 있다. 통상 전투기 시장에서는 실전 배치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해외 도입 문의가 본격화되지만 KF-21은 개발 완료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가 강력한 신뢰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예측 가능성이다. 방산 수요국들이 전투기를 선택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능 미달보다도 일정 붕괴와 비용 폭증이다. KF-21은 이 두 가지 위험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통제해왔다. 시험 비행 일정이 반복적으로 공개되었고 각 단계의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났다. 이는 구매를 검토하는 국가들에게 장기 운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한다. 인도 언론이 KF-21을 가성비라는 표현으로 설명한 배경에도 이 신뢰성이 깔려있다. 특히 KF-21은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종속되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평가된다.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전략적으로 완전히 묶이기를 꺼리는 국가들에게 KF-21은 절묘한 중간지대에 위치한다. 서방 체계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간섭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중동, 동남아, 남미 일부 국가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인도 언론은 특히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FA-50 이후 한국 항공산업에 대한 신뢰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미 실전 운용과 후속 지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국가라는 점에서 KF-21 역시 같은 흐름 위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신규 개발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미지의 선택지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확장성이다. KF-21은 초기 구성만으로 끝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향후 성능 개량과 임무 확장이 전제된 플랫폼으로 설계됐다. 이는 도입국 입장에서 한 번의 구매로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인도 언론은 이 점을 들어 KF-21이 단기적인 유행 상품이 아니라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둔 전투기라고 평가했다.
결국 지금의 KF-21 수출 열기는 계약 숫자로 드러나기 이전의 단계다. 그러나 방산시장에서 이 단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신뢰와 관심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계약이 올라간다. 인도 언론이 KF-21을 두고 아직 출고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시장을 달구고 있는 전투기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 흐름을 정확히 읽어냈기 때문이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기대가 커질수록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점점 더 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초기부터 첨예한 파트너로서 기술 협력과 양산 이후 도입을 동시에 노렸던 국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한국이 예상했던 방향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민감한 문제는 외교와 안보 노선의 급격한 변화였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의 외교 접촉을 강화하고 군사기술 협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양자 협의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KF-21은 단순한 항공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첨단 항전 장비와 핵심 기술이 집약된 전략 자산이다. 이런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가 북한과의 협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전투기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방 체계, 러시아 체계, 프랑스 체계에 이어 중국 체계까지 한 국가가 동시에 운영하려는 구상은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서로 다른 정비 체계와 운용 개념, 훈련 방식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력 통합의 심각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이런 선택을 강행한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술 유출 가능성이다. KF-21에 적용된 핵심 장비 상당수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기술 체계와 연동돼 있다. 공동개발국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술의 이전과 활용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른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북한과의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KF-21 시제기나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북한과의 협력이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외교적 균형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이며 북한은 명백한 군사적 위협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기술 협력의 안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KF-21 프로젝트 자체보다 국가 신뢰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방산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술보다 신뢰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보다 그 국가가 어떤 전략적 방향을 선택하느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일련의 행보는 한국뿐 아니라 서방 방산시장 전반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점점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안보와 기술 보호라는 냉정한 판단의 결과다. 그리고 이 결정은 KF-21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KF-21을 둘러싼 일련의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개발 성공담을 넘어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방산산업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인도의 시각 변화, 수출 시장의 기대, 그리고 인도네시아 문제까지 이어진 흐름은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수렴된다. 한국은 이제 어떤 수준의 방산국가로 인식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과거 한국의 항공산업은 주로 조립과 개량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KF-21을 계기로 이 인식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첨단 전투기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험과 양산을 관리하는 능력은 극히 제한된 국가들만이 보유한 영역이다. 인도 언론이 한국을 전투기의 꽃을 독자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표현한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선 체계적 신뢰가 깔려있다. 특히 KF-21은 극단적 선택을 피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최고 성능을 향한 무한 경쟁 대신 실전성과 비용 통제라는 현실적 목표를 분명히 설정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동맹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모든 국가가 최상위 스텔스 전투기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력을 원한다. KF-21은 바로 그 요구에 정확히 부합한다. 인도네시아 사례는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경고를 던진다. 방산협력은 기술 이전 이전에
가치와 노선의 공유를 요구한다. 전략적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큰 계약과 오래된 협력 관계라도 유지되기 어렵다. KF-21 프로젝트를 통해 드러난 인도네시아의 선택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파트너와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KF-21의 성패는 단순히 몇 대를 수출하느냐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국가들이 이 전투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 KF-21이 특정 진영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방산 파트너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이는 한국 방산산업 전반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 KF-21은 아직 모든 것을 증명한 전투기는 아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는 분명해졌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 개발을 실험으로 보지 않는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야말로 KF-21이 남긴 가장 큰 성과일지 모른다.